의심하는 꼬마. 네,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이게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보통 이제 M7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일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 메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이렇게 7개 시가총액으로 넘버 7까지의 기업을 한데 모아서 M7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영화에서 따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병헌 씨 얼굴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을 모아서 M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M7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S&P 500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주식에 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기술주 100개를 모아놓은 게 나스닥 100이거든요. 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S&P 500보다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지난 10년을 봤을 때 나스닥이 연평균 한 12에서 15% 정도씩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US 빅테크 10,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개, M7 플러스 상위 그 8, 9, 10위까지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나스닥보다 더 높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이 나스닥이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이유는 이런 기술주들이 그 상승을 거의 다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새는 AI 장세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더 M7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AI 시대가 오면은 저는 꼭 좋은 면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인력을 자르고 인공지능 AI를 채용하면은 훨씬 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약한 인건비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익금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AI 시대에 이득을 보는 분명한 부류는 자본가들입니다. 기업의 고용주들이죠. 고용주들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사실 피고용인들이잖아요.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AI 시대에 나는 뭘 해야 되나? 나도 빨리 AI 기업을 세워서 고용주가 돼야 되나?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이 좀 들었냐면, AI 기업의 주주가 되는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I 기업의 주주가 되면 AI 기업이 이렇게 커진다고 해서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AI 기업이 커지면은 내가 투자한 그 금액도 불어나고, 또 AI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배당금으로 이렇게 계속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업의 그런 확장과 내 자산이 불어나는 게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AI를 활용하는 고용주가 되거나 아니면은 AI 기업의 주주가 되거나, 뭐 둘 다이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AI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이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저는 5개 기업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글입니다. 즉 구글이 보통 우리는 그냥 검색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AI 논문 숫자가 전 세계 모든 기업을 압도합니다. 뭐 여기 지금 보면 파란색이 카이스트고요. 뭐 하버드, 뭐 카네기 멜론, 뭐 UC 캘리포니아, 뭐 엄청 되게 유수의 대학들이 많은데 구글이 1등입니다. 여기 보면은 맨 탑 위에 있는 게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옛날부터 AI에 거의 그냥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사례가 뭐냐면, 스타트업을 엄청 많이 인수해요. AI 스타트업을. 근데 왜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할까요? 물론 이제 AI를 더 발전시키기 위함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더 큰 거는 아예 경쟁자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이 스타트업이 더 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글 회사 안에 속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쟁자를 일찍부터 잘근잘근 밟아놓는 겁니다. 전 그래서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사실 엔비디아는 요새 조금 뭐 딥시크 영향도 있고 또 관세 관련해서 많이 떨어져서 좀 마음 아프긴 한데, 저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미래를 되게 밝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산의 상당 부분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그냥 CPU라고 중앙 처리 장치인데, GPU가 뭐냐면,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는 그냥 연필 하나로
정말 열심히 화가가 그리는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GPU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수백 개의 샤프로 동시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연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GPU는 수백 개의 연필을 제공하는 칩인 거죠. 그래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GPU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크다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의 이걸 독점하고 있습니다. AMD도 있긴 한데 AMD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엔비디아를 위협하지 못하고 있고, 그 딥시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확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GPU, 이 칩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칩 없이도 그렇게 많은 칩을 사용하지 않고도 꽤 괜찮은 AI 성능을 보여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봤을 때 그게 정말 딥시크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정말 저 비용만으로 가능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성능 칩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로만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계속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AI가 점점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전망을 좀 밝게 보는데요.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해요. 좀 공무원 임금처럼 되게 천천히 오른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공무원 임금의 특징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주식이니까 중간에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오르는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S&P 500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운영체제 파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력으로 삼는 거는 클라우드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장소인데요. 가상의 저장소인데, 우리가 AI를 이제 써먹으려면 결국 AI가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막 검색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답을 뽑아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산을 수행하고. 그게 이제 결과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챗GPT 같은 거겠죠. 근데 결국 이 빅데이터는 어느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저장 없이 그냥 웹상에서 할 수는 없어요. 이 수많은 빅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이 클라우드 사업에 좀 전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클라우드 사업에서 43%, 절반 조금 안 되는 상당히 큰 비중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금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쿠팡을 많이 생각을 해요.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아마존도 AI 시대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 AWS 때문입니다. 이 AWS가 뭐냐면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클라우드인데, 이 데이터 클라우드를 이 아마존이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다른 기업에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을 하는데 우리 기업의 온라인 저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구축한 이 AWS 시스템에 돈을 지불하면은 우리 회사가 별도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도 좋고 임대료 받는 아마존도 좋고 서로 윈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레딧에서 따왔는데, 아마존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커져 있지만 앞으로 전 세계의 어떤 물류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여기서 지금 모트라고 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제 해자이거든요. 성에 파놓은 해자인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독점적으로 영역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도 상당히 아마존의 미래를 밝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이 참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옛날에 진짜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는 이제 아이폰이 한국에 발매되기 전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얼리 어댑터 기질이 있어서 그때 이제 아이팟터치 내부를 막 해킹해가지고 아이폰으로 개조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아이팟터치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다들 와 이거 뭐야 막 이럴 때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다 뭐 김연아폰, 햅틱폰, 롤리팝 이런 것만 들고 다닐 때라서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애플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제가 중학생이어서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애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충성 고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인 거죠. 이 충성도 높은 고객들, 뭐 애플 갬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애플 제품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아이폰을 쓰고 아이패드를 쓰고 맥북을 쓰고 에어팟을 쓰고
그다음 애플 워치를 쓰고 계속 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폰을 한번 쓴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도 그거 믿으니까 이제 서비스도 약간 좀 불친절하게 하고 뭐 그러는 좀 안 좋은 어떤 결과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애플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총 1위를 달성했는데 계속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빠질 때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 애플의 미래도 상당히 밝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AI가 발전을 하고 해도 결국 그 AI 기술을 체감하려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계를 통해서 그 AI를 실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챗 GPT 쓸 때도 노트북으로 쓰거나 휴대폰으로 쓰잖아요. 그럼 결국 애플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 전에 2015년에 1,000만 원을 이 M7에 투자했다면 2025년 1월에 얼마가 됐을까? 이렇게 쭉 보면 아마존은 1억 2천 12배, 마이크로소프트는 9,700, 애플은 6,930. 이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이때 이미 시가총액 1위였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넣어놨다면 6,930만 원, 거의 7배가 됐죠. 구글도 거의 비슷합니다. 7,040만 원. S&P 500 같은 경우 2,870만 원. 예, 근데 이제 코스피는 1,300만 원. 오르긴 올랐는데 10년간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된 거면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나은 정도? 예,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1,000만 원 넣어놨으면 255억인데 이건 너무 이걸 맞추기는 쉽지 않아서 네, 이건 좀 예외로 놨습니다. 어쨌든 이 M7 기업들이 10년간 엄청 더 오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정확히 어떤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거짓말이고. 근데 저는 M7의 미래를 좀 밝게 보는 편입니다. M7 중에서 사실 제가 메타랑 테슬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이 두 개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잘 모르겠어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좀 있고 메타도 그 메타버스 붐이 꺼지면서 한번 훅 떨어진 적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쁜 기업이란 뜻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M7 기업이 여기 지금 보면 이 검은색이 S&P 500이고요. 파란색이 S&P 500 중에서 M7을 뺀 493개의 기업들의 수익률, 주가 추이인 거고, 그리고 이 초록색이 M7 기업들인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S&P 500의 성장을 견인한 거는 M7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AI가 점점 더 우리 삶에 들어올 텐데 저는 M7 기업 정도면 그래도 AI 기업의 주주가 돼서 적어도 S&P 500만큼 혹은 더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를 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완전히 저평가된 걸 고르기는 근데 또 내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7을 고려해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장이 올 수 있거든요. 닷컴 버블 때도 기술주가 엄청 빠졌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거의 50% 가까이 빠졌어요. 진짜 엄청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고점에서 몰빵했다 그러면 뭐 재산의 40% 50%가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모았다면,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꾸준히 정식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떨어지는 거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M7 기업이나 뭐 S&P 500, 나스닥을 좀 꾸준히 매입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